네, 안녕하세요. 독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문법을 통한 영어 회화 실력 업. 네, 오늘 뒤에 보시면 pronunciation 발음 나와 있죠. 네, 오늘 배울 내용은 영어 발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목차는 이렇고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배우겠습니다. 어떻게 영어를 말할까 무엇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 How to speak English. 영어 회화의 기초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휘, 문법, 자신감, 발음 더 있겠죠.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발음에 관한 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많은 네이티브들과 얘기하면서 느낀 문제점들이 있어요. 다양한 어휘력 부족, 어색한, 특히 한국식 표현들, 동사의 시제나 수일치, 관사, 더에 관한 문제, 아니면 발음과 감정 표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발음과 감정 표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원어민들은 모두 발음을 언급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면은 bookshelves 하면서 앞에 있는 B와 뒤에 있는 V의 발음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입술에 어디를 뭐 혀를 붙여야 된다, 소리를 내야 된다, 이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보시면은 이렇게 영어에 대한 코멘트를 달 때도 mispronounced words 하면서 잘못 발음한 단어라고 이렇게 막 하나하나씩 찝어줘요. 또 하나 음성 녹화를 들어볼게요. The spoiled princess she is. Ever since I was a kid, I I have, I, have I have, I have wanted a Pomeranian. So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잘못 발음한 거는 고칠 수 있도록 계속 교정을 해주죠. 네, 이것도 유튜브에서 제가 영상 클립을 따온 건데 실제로 콩글리시 발음이 영어 회화에 문제가 되냐 했을 때 이 흑인 여자분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충분히 있다. 자기가 알아들은 거는 이제 한국인들과 많이 교류를 해봤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콩글리시의 패턴을 학습했기 때문이지 처음 듣는다면 당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콩글리시 특유의 억양은 여기서는 말씨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고칠 수 없더라도 네, 발음 자체는 좋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강조를 해주시죠. 사실은 발음 그 자체보다는 유창성이 중요해요. 어휘, 표현력, 문법, 문장 구조, 억양, 톤, 강세 등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데 유창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이제 능숙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능숙한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짧게 표현할 수도 있고 길게 표현할 수도 있고 같은 말이라도 어렵게 표현할 수 있고 쉽게 표현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적재적소에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유창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 주제를 꺼내게 된 것도 뭐 반기문 총장이나 윤여정 배우 같은 경우는 발음 좋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자꾸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 발음이 중요하지 않다. 발음을 공부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런 반례로 앞선 사례들을 보여드렸고요. 원어민들이 저렇게 발음을 직접 교정을 하는데 왜 영어 학습자들이 발음을 배우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저기에 제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은 남들이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인 거죠. 반기문 총장의 어떤 위치나 윤여정 배우의 시상식이나 인터뷰 그러는 그 사람을 취재하러 간 거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니까 듣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발음만 좀 안 좋아 보일 뿐이지 그들이 하는 어휘, 표현력, 문법, 억양, 뭐 문장 구조 아까 말한 그 유창성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설령 내 발음을 못 알아듣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상대가 못 알아들었네 싶으면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고 다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보고
상대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그게 능숙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이 CEO거나 교수 같은 높은 위치에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일상에서 바쁘게 생활하는 레스토랑이나 카페, 은행, 관공서 이런 곳에 있다면 엄청 불리하죠. 그들은 바쁘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친절하고 예의 있게 들어주면서 아, 이거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뭐 이건 어느 정도 문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친절한 사람은 어디들 가나 무조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해외 영어 유튜버분의 영상을 제가 잘라봤는데요. 한번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Very interesting. So I think Yeah. it would be really helpful if we could share some examples of maybe something that you notice a lot of your English learners doing incorrectly. Like if we could share an example of something that just doesn't sound really natural, and then maybe a few examples of how to fix that or how to do better with that that using your voice in the way that we're trying to help English learners to sound more natural. Yeah, perfect. Yeah. So yeah, I have a couple of examples here for just how we can use our voice Great. more interestingly. Yeah. But basically, there's two aspects to it. One of that is is word stress, right? So even simple words like the word hotel, I often use that word as an example because so many learners say hotel because that's what is in their language because it's a similar word with a different stress pattern. So when you're starting to learn stress in English, you need to make sure that you're saying hotel with the stress on the second syllable. But so many people get the longer right? So they say hotel, but they forget the louder or they forget the higher in pitch. And even men can get the pitch a little higher in order to make that sound more natural. So that's something that people miss a lot of times when they're not focused on word stress, and every word has a stress pattern you can practice.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아주 쉬운 호텔 같은 단어라도 어디에 강세를 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고 어색하고 틀린 영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그것들은 좀 더 완전히 뭐 언어학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말은 하긴 어렵겠지만 너무 내추럴하지 않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말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대사가 이런데 Every word has a stress pattern. 예, 모든 단어는 각자 이제 스트레스 패턴, 강세를 넣는 그런 패턴이 있고 For English learners, it is so important to put some feelings, some stress and intonation into your words. 네,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이런 감정이나 강세 아니면 억양을 넣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퀴즈를 준비해 봤는데요. 다음의 단어들을 올바르게 발음해 보세요. 네, 보통 이것들을 보시면 이제 advice, essential, behind, before, 뭐 important, 뭐 이런 식으로 읽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네이버 영어 사전이나 해외 뭐 어플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원어민들 발음을 들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앞에서부터 advice, essential, behind, before, implement, personnel, important 또 있는데 뭐 이것도 제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읽어보라고 하면은 잘 못 읽어요. 한국식으로 읽는 거죠. 콩글리시식으로. 이것도 실제 영어 발음을 들어보면 policy, law, novel, model, modern, button, fasten, shorten, veteran. 마지막에 있는 veteran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쉽게 표현하는 그 베테랑이란 단어예요. 버튼도 버튼이 아니라 button. 네, 그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모델도 그냥 우리는 모델이라고 하지만 model.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자꾸 한국인들 외국인들한테 이런 식으로 발음하려면 그들은 혼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앞뒤 문맥에 따라서 그냥 대충 때려 맞추긴 하겠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일상생활이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곳에서 그렇게 바쁘게 하는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글쎄요.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겠죠? 이거는 좀 어려운 것들 모아봤습니다. 빌레인, again 이런 거 아니고요. 첫 번째 단어는 악당을 뜻하는 단어죠. villain. 뒤 거는 again이 아니라 again. 이음절입니다. again. 세 번째 건 선교자를 뜻하는 martyr. 그리고 네 번째 거는 쉽게 아는 단어죠. 마가린인데요. 마가린이라고 하다가 margarine 이렇게 발음합니다.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강아지 품종이죠. 포메라니안이 아니라 포머레이니언. 두 번째 거는 물리시나 수학 시간에 배우는 벡터와 스칼라 할 때 스칼라, 그리고 스케일러입니다. 스칼라가 아니라 스케일러예요. 마지막 단어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세이피엔스. 발음이 엄청 다릅니다.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발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잘라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Hey, welcome to Starbucks. How are you? I'm doing great. What about you? I'm doing great. What can I get started for you? Can I have pumpkin cream cold brew tall? Yeah, you said a grande pumpkin cream cold brew. 바로 그란데로 알아들어 버린 직원. 화면에도 그란데로 뜨는데요. 빨리 정정해야겠죠? Tall. Sorry? Sorry again? Grande pumpkin cream cold brew? No grande tall. Tall. I'm sorry. 그란데가 아니고 톨리다 가지 말했는데 알아듣겠지 생각했지만 정적이 흐르더니 I'm so sorry. I'm sorry. No grande, just tall. I'm so sorry. I'm not quite understanding. Not grande, size tall. Oh, a tall pumpkin cream cold brew. Did I Pardon? get that? Tall pumpkin cream cold brew? Yes, that's correct. Awesome. Anything else for you guys? And vanilla latte, please. You got it. What size can you do? Tall. Tall? Yes. Tall vanilla hot latte? You got it. What else for y'all? That'll be all. Awesome. Could be 888. Thank you. 집에 와서 러이어 스님에게도 물어봤는데 역시 알아듣지 못하셨어요. Paul. If you don't listen carefully, it almost sounds like the name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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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Maybe the guy was just clueless. So I think that just kind of threw the guy off. Yeah. If you have a brain, you can guess what. But you gotta realize people 이런 식으로 한국인들은 아니 내 발음에 무슨 문제가 있냐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렇게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that are working in the fast food industry or like Starbucks, they're on autopilot all the time. They're on autopilot. Yeah, they just get like they just freeze up. They're like, what? Because they're on autopilot. They're not using their brain. That's all. No, they're using their brain. You know, and they probably say this. 영상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그런 스타벅스랑 관련된 메시지 받고 실제로 해보니까 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all이랑 all 발음 차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다른 단어도 생각해 보세요. ALL로 끝나는 단어 있잖아요. call이잖아요. call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call 아니면 all 혹은 ball 아니고 ball. 그래서 tall도 tall 아니고 tall이라고 해요. all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색하고 낯설지만 실제로 현지에서 사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현지에서 오래 살고 이민을 했다던가 오래 유학을 해가지고 그 문화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반드시 어리숙한 티를 내야고 합니다. 관광객처럼 말이죠. 왜 그러냐고 하면은 발음이 좋고 엄청 유창하고 말을 잘한다면은 습관적으로 저희가 취하는 제스처나 행동 같은 게
그들 문화권의 행동들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나라는 뭐 하이파이브가 욕일 수도 있고, 뭐 악수하는 게 오히려 비매너일 수도 있고, 뭐 만날 때 뭐 볼로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고 막 이런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상적인 한국식 제스처나 행동들이 그들한테는 치명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관광객이라면 아,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지만, 네. 그래서 그 점을 상당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어 말하기에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발음, 강세, 억양, 톤입니다. 이 4가지는 저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발음은 pronunci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어들을 또렷하고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발음이라고 하고요. 아까 같은 ball 이런 거죠. Paul, call 이렇게 다른 단어들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발음이고, 이제 강세는 특정 철자나 단어 이런 것에 강조를 넣는 거죠. 아까 맨 처음에 hotel 이렇게 두 단어가 다르다는 것처럼 hotel 이런 게 강세 같은 거고요. 이제 intonation 한 억양에 속하는 것은 이제 문장 전체의 이제 리듬이나 높낮이, 빠르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톤은 이제 말할 때 분위기가 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더라도 분위기가 다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발음과 강세는 발음 기호를 통해서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독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억양과 톤은 외국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살아보는 절대적인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리스닝이나 쉐도잉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먼저 강세, 스트레스, 액센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을 때 특정 음절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나 길이, 그 높이 등을 달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발음. pronunciation이 이제 pronounce, 발음하다와 enunciate, 또렷이 말하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또렷하게 발음하는 거죠. 다른 단어들하고 헷갈리지 않게. 네, 사실 발음 원리를 깨달으면 쉬워요. 근데 그 발음 원리라는 게 생각보다 이제 연음, 슈와 성대 진동 등 많은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원어민들은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그냥 반복적으로 학습하니까 아는 거지, 외부인이 이거를 공부하려고 한다 하면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배워야 합니다. 규칙을 공부하고 원리만 파악하면은 발음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연습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단어도 완벽하게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네이티브도, 그들도 발음 기호를 보거나 들어봐야 그대로 발음할 수 있는 거지, 뭐 절대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발음 기호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를 실제로 적어 놓은 거예요. 영어 알파벳 말고 발음 기호가 있는 거죠. 네, 보시면은 experience, 그냥 experience가 아니라 보시면은 여기 어디에 강세를 두거나 실질적으로 어디는 어떻게 읽어라 라고 하는 게 적혀 있어요. experience. 네. 두 번째 것도 spontaneous가 아니구나. spontaneous라고 적혀 있죠. spontaneous. 세 번째도 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기회라는 단어, opportunity, 뭐 이런 게 아니라 opportunity. 이렇게 얼마든지 발음 기호를 통해서 혼자 독학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기초 단어도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초 단어라는 건 일상생활에서 엄청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정적인 퀄리티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 쉬운 단어를 하루에 막 100개, 200번, 100번, 200번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발음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저 사람 뭐 실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발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몇 마디 안 하더라도 그걸 엄청 유창하게 한다면 저 사람은 영어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미국식 영어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유튜브 분의 영상을 가져와 and 봤습니다. stops the air. And step 3, the air is released in an air puff. For the held T, you just skip step 3. You hold the tip of your tongue against the ridge behind your top front teeth, and you don't release any air. Held T happens at the end of words in American English. For example, take the word about. Instead of that true T at the end, most Americans are going to hold that T, about. My tongue tip goes to the ridge behind my teeth and just stays there. About that. The tongue tip stays up for the T and goes straight into the TH sound. The tongue tip goes under the front teeth for the TH sound. 이분이 영어 발음을 교육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발음이 엄청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댓글들만 봐도 이분 발음 너무 좋다 이렇게 극찬을 하는 그런 댓글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 영상의 중요한 내용은 똑같은 T라도 위치하는 거에 따라서 아니면 뒤에 붙는 단어에 따라서 혀나 이 위치가 달라지고 어떨 때는 묵음을 하고 어떨 때는 세게 발음하고 이런 식으로 같은 T라도 다르게 발음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봐야 되고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생긴 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 단어마다. 네, 보시면은 제가 아까 기초 단어도 없다고 했는데 엄청 쉽죠? 굿, 도그, 캣, 우드. 하지만 방금 영상에서 들어보신 것처럼 그 마지막 부분에 about 하면서 끝에 소리를 내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성대 진동이라는 것처럼 이런 성대 진동도 있고 음의 굴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good, the dog is very cute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the dog, cat, wood, shock, apple, that th 발음도 잘 안 되시죠? 앞은 that, pipe, whip, that 그냥 D의 that이 아니고요. that 하고 앞에 D와 뒤에 TH는 엄연히 또 구분이 되고 이런 미세한 차이들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이제 생긴 게 엄청 비슷하죠. 그래서 would, bad, 구분하기가 어렵죠. that, want.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두 단어를 대표적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단어 뜻이 명백하게 달라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desert라고 읽으면은 사막을 말하고 desert라고 읽으면은 버리다, 떠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또 object라는 단어도 object라고 하면 명사가 되는 거고 object라고 하면은 동사가 되고 이런 디테일한 차이가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 안 하시면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거예요. 세 번째로 억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는 죽이고 어떤 소리는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듬이나 빠르기, 높낮이 이런 게 해당하는 거죠. 영어 회화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 인토네이션인데 모든 단어를 다 알아들 수 없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거나 할 때도 선생님이나 교수님의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다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핵심으로 들어가는 표현들이나 단어들 있죠. 그걸 파악을 하면 그 문장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반이 이제 억양이고요. 보시면은 그냥 평범한 문장 같아도 이런 식으로 자신이 어떻게 억양을 주냐에 따라서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Have you heard the news? 이런 식으로 어디는 올리고 어디는 내리고 COVID-19 이러면서
끝에 올리면서 의문문이라는 걸 표시해주고 do you? All you have to do is just saying 이런 식으로 앞에 뭐 강조할 단어 하나 뒤에 또 중요한 단어 동사 saying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에 따라서 강조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유튜브 영화연남님의 영상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방법도 있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 직접 만나서 다양한 맞아. 악센트 친구들을 일부러 좀 더 이제 내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악센트를 좀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아까 뭐 강세 넣는 거 얘기 나왔냐? 네, 인토네이션. 그거 뭐야? 인토네이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강세인데 이제 강세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마저도 한국말. 우리 다 알게 모르게 지금 다 이렇게 강세를 놓고 있잖아요. 뭐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보통 이제 좀 포인트가 되는 단어에다가 강세를 넣죠. 밥 먹었어 같은 거 물어볼 때도 우리도 이렇게 밥에다가 강세를 넣고 밥 먹었어. 영어로 할 때도 뭐 did you have 뭐 something to eat 막 할 때도 eat에다가 되게 강세를 딱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리고 뭐 심지어 실력이 안 되더라도 뒤에 막 이렇게 뭘 하다가 eat 들으면은 eat은 먹는 거지 먹었다고 물어보는 건가 하면서 이렇게 대충 때려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걸 전달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듣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그 강세, 인토네이션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다 들을 순 없어. 그쵸. 우리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듣고 있지 않잖아요. 핵심 단어만 듣지. 골라 듣지 우리가 무의식에. 네. 근데 영어도 그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뭐 드라마나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영국 유학하시는 분들인데 인토네이션, 억양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뭐 이분은 인토네이션을 뭐 강세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조사하고 찾아본 바로는 강세랑은 전혀는 아니고 강세랑은 많이 다른 의미입니다. 인토네이션은. 네 번째 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말하는 분위기와 높이 이렇게. 똑같은 말이라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하고 제가 앞서 설명했죠. 그래서 뭐 이런 아주 짧은 단어들이라도 seriously? seriously? no way, no way, I can't believe, alright 뭐 이런 식으로 톤, 말하고자 할 때 하는 그 분위기 아니면 자신의 기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인토네이션과 톤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인토네이션은 얼마나 위로 올라가냐 내려가냐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고 하지만 톤은 그런 것들은 아니다. 뭐 음영침 부분만 보자면은 한 사람이 이제 톤을 바꾸는 것은 그 문장의 의미가 절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톤은 그 사람의 mood, 분위기나 기분을 나타내는 거고 Tone is essential in practical communication as it helps define your meaning 하면서 톤은 이런 실제 회화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Tone is the conveying of emotion behind our words. Intonation is instead direct link to how we speak and helps define the intent behind what we say. 이렇게 톤과 인토네이션에 대한 정의와 차이를 알려주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연습할 건가? How to practice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발음 연습 방법은 이제 뭐 제일 좋은 게 원어민을 최대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원어민이라고 뭐 그걸 의식적으로 연습하진 않았겠지만 무의식적으로 뱉는 것들을 이제 최대한 따라하게 하면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영상처럼 내추럴하게 되는 거죠. 보다 네이티브에 가깝게. 제가 생각한 발음 연습 방법은 다음과 같이 6개가 있습니다. 뭐 발음 기호를 읽는 거, 다양한 발음과 악센트를 들어보는 거, 억양과 톤을 따라하는 거, 감정과 제스처, 표현 이런 걸 따라하는 거, 5번째가 이제 AI를 활용해서 녹음하고 실제로 들어보는 거. 그리고 6번째는 tongue twister라고 하는 걸 연습하는 거.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영어권 나라들은 미국, 영국, 필리핀, 호주, 싱가포르, 인도, 캐나다 등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미국과 영국 발음을 공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표준어를 공부하지 그들이 막 부산 사투리 먼저 공부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부산 사투리를 먼저 공부한다 쳐도 이제 다른 지역 가면은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했는데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난처하고 제 생각엔 비효율적인 학습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 영어가 가장 범용성이 좋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영어에는 표준어라는 개념이 없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 영국 영어를 갖다 배운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영국의 사투리가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런던에서 20km만 기차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저 미국에서 11년 산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사투리가 심해요. 영국의 어떤 언어가 원어민 언어예요? 모르겠죠. 그럼 미국에 예를 들어서 텍사스 같은 데 갖다 칩시다. 텍사스 같은 데 갔더니 Howdy, Pond. What are you having for breakfast today?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원어민 영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럼 우리가 원어민 영어라고 하는 건 대체로 어떤 영어입니까? 그 교과서가 어떤 영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까요? 미국 CNN. 저 미국의 CNN 굉장히 비슷합니다. 미국의 CNN 발음이 아니라 그 영어를 갖다가 ABC 영어라고 합니다, 대체로. 언어학에서. 가장 미국에서 먼저 전국 방송을 한 네트워크 방송 중에 하나예요. 지상파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방송국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전파가 힘이 약해가지고 전국 방송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전국 방송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뉴욕 사람 말 다르고 시카고 사람 말 다르고 로스앤젤레스 사람 말 다르고 텍사스 사람 말이 달라요. 그래서 아나운서들한테 굉장히 독특한 아무 성격과 감정이 담기지 않은 정형화된 영어를 배우라고 합니다. 그것이 ABC라는 방송국의 매뉴얼에 나왔던 ABC 잉글리시라는 건데 그것이 대체로 많은 언어학자들은 미네소타 정도의 발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영어라고 잘된 영어라고 여깁니다. 그럼 이 ABC 영어는 어떤 시대에 만들어진 영어냐면요. 4년제 대학을 나온 백인 중년 남성만 인간으로 치던 시대의 영어예요. 그죠? 굉장히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심한 시대여가지고 40대 백인 중년 남성 중에서도 동북부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만 인간으로 치던 시대의 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영어는 어떤 영어냐면은 그런 사람들의 말투를 갖다가 그대로 복제하도록 배우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영어를 갖다 그대로 복제하도록 배웠느냐? 이거는 우리가 직접 미국에 가서 배운 것도 있고요. 그 이전에 일본에서 영어 교육이 들어오면서 이런 관념을 가지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사실 조선시대에 시작이 되지만 광범위하게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사실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이 아닌 다른 표준어도 없고 영어권 나라도 엄청 다양해서 발음도 다 다양하다. 그러면 무슨 발음을 연습해야 하지? 라고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는데 제대로 본인이 발음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실제로 원어민들과 직접 대화를 해보는 거죠. 내가 연습한 발음대로 말을 하는데 알아들어요.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요. 그럼 잘하고 계신 거고 무슨 말을 할 때 자꾸 원어민이 못 알아듣는다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다시 물어보거나 교정을 해준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발음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하고 인지를 하고 고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정답에 근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표준어가 없기 때문에 영어는. 보시는 것처럼 뭐 하이 네이티브, 할로, 이타키, 뭐 헬로 토크 이런 것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이게 글을 올리고 라이브 방송도 하고 이렇게 자신의 발음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올려서 확인을 받기도 하고 내가 잘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아까 영어 발음 엄청 잘하시던 여자분 계셨죠? 그분이 하신 게 이제 AAT라고 American Accent Training이라고 하는 건데 엄청 유명해요. 보시는 것처럼 뭐 미국식 영어 발음에 대해서 나오고 뭐 영국도 당연히 있고요. 뭐 다른 나라도 다 존재하지만 AAT는 아까 조승현 인문학자님이 말하신 것처럼 약간 표준이 되는 영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연습을 하면은 웬만해선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간다면요. 그리고 이제 녹음기나 네이버 팝하고 등 다양한 어플을 활용해서 직접 녹음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직접 녹음을 했던 과거의 흔적들인데요. 이렇게 빨간 박스로 나오죠. 그래서 이 철자가 정확히 맞다면은 내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정확히 알아듣는지 보면 자신의 발음 수준을 알아들 수 있는데, 만약에 내 발음이 이상하다. 그럼 AI가 이거 원어민들이 하지 않던 발음인데 내 학습 데이터에 없던 말인데 이러면서 이상한 글자를 내보내요. 네. 아니면 전혀 생뚱맞은 단어를 표기하거나. 마지막으로 이제 텅 트위스터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간장 공장 공장장 같은 이런 잿말놀이를 텅 트위스터라고 해요. 예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Peter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s. A peck of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If Peter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s, where's the peck of pickled peppers Peter Piper picked? Peter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s. If Peter Piper picked a peck of pickled peppers, how many pickled peppers did Peter Piper pick? 네. 또 하나 유명한 건데요. How much wood would a woodchuck chuck if a woodchuck could chuck wood? He would chuck wood as much as he could, and chuck as much wood as a woodchuck would. If a woodchuck could chuck wood.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자신의 발음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